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번 무료 특강은 2017년 8월 첫 시험 대비 토익 특강입니다. 네, 이 특강이 지금 8월 13일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이 오픈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시험에서도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때 굳이 올드한 영상으로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자, 파트 5하고 7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는지라 대비 특강은 또 무료 특강으로서 시간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5, 7이 제일 문항수가 많죠. 파트 5는 RC 파트에서 101에서 130번까지 단문의 공란을 메우는 챕터의 30문항입니다. 그리고 147번서부터 200번까지 장난 없는 게 파트 7이죠. 그 사이에 살짝 들어가 있는 파트 6라고 하는 과도기적 과정의 장문 공란 메우기도 다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아무래도 양의 싸움인지라 5, 7 쪽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추세나 동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준비한 문제를 박경 강사 준비한 걸 풀어보신 후에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사실 요새 토익이 시험이 바뀌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은 사실 시간 싸움이 안 돼요. 시간 싸움이. 2016년 5월에 끝자락 시험서부터 토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익은 이런 거구나. 근데 저처럼 이제 좀 나이가 있는지라 또 예전 시험서부터 봤는지라 왜 저래 토익 왜 바뀌었어?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문항수 자체는 똑같이 RC 100문제, LC 100문제지만 문제를 푸는 시간도 똑같이 RC는 75분을 주지만 근데 문항수의 배치하고 기본적인 포션이 달라지면서 파트 7 독해 지문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독해 지문이 뚱뚱해지고 길어지면서 트리플 패시지, 삼중지문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고 파트 6 파트도 문장 넣기 문항이 생기고 막 사람 잡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5 시간 단축은 제발 이 파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갔을 때 파트 7까지 문제를 풀다가 아유 망했어. 28문제가 남았는데 뭔 시간이 10분이 남아? 이러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전가를 왜 파트 7으로 하시는지. 사실 강사인 제가 풀어도 파트 7은 신기 들린 듯이 빨리 못 풀어요. 독해 지문이에요. 무려 독해 지문. 엄청나게 긴 독해 지문을 읽어가면서 독해 지문의 서머리 기법을 이용 독해 지문에서 나왔던 특정 정보를 사실인 거 아닌 거 갈라가주면서 막 어휘 교체된 걸 버텨가시면서 문항수의 정답을 마킹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파트 7은 제가 읽어도 원어민이 만화책 읽듯이 즐겁게 빠르게 안 됩니다. 영어 실력과 현실의 이상은 다르다는 점 그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파트 7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바 파트 5라고 하는 이 빈칸이 나와 있고 빈칸 앞뒤를 이용해서 푸는 파트 5라는 파트는 제발 엄청 빨리 푸셔야 됩니다. 어차피 75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RC 시간. 그래서 파트 5 시간 단축은 제발 여기서 파트 5 30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푸는 것처럼 느긋하게 여유 있게 풀어봤을 때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그랬을 때 7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소 느려요. ETS가 요구하는 거나 내가 혼자 공부했을 때나 책에 써져 있는 거나 내가 다른 뭐 수업을 들었을 때는 7분 아니라고 하던데 이것은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기준일 때 파트 5가 7분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급박하고 너무 촉박해요. 7 풀 때. 그래서 파트 5가 빨라질수록 파트 7을 남들보다 여유 있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파트 5가 빨라지면 연이어지는 파트 6도 장난 아니게 빨라집니다. 그런데 빨라지려면 사실 해석을 엄청 많이 해서 빨라지려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굉장히 해석을 되게 잘하고 싶고 난 꼼꼼하고 싶고 난 철학적이고 싶고 난 장난 아니고 싶어. 그러나 장난 아니지만 실상은 다 비가 내리고 왜 봤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읽었는데 A하고 C가 헷갈리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해석은 내가 어휘력이 빵빵하지 않고서는 완벽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 문법을 확실하게 잡으시는 것으로 패턴을 먼저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파트 5는 30문제 중에 기본 문법과 제가 지금 써놓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30문제 중에 26문제는 그냥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 부분에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문법이라고 하는 건 단복수의 개념의 일치,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 능동이, 수동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걸 확실히.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는 품사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ad, 읽다. 그쵸? 근데 읽다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라고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싸움이 되게 심해가지고요. 모든 문제가 해석이 아닌 게 많습니다.
또 동사를 외울 때는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을 필수로 암기해라. 이것은 이제 문제를 웜업으로 풀어보신 다음 제가 설명할 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하여튼 자동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타동사는 워낙에 많아서 외우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석보다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는 모든 문제를 맥락을 잡아서 해석을 했다면 이건 우리가 영어를 진짜 잘하거나 되게 꼼꼼해서라기보다 선택권이 없으셨을 겁니다. A, B, C, D 보기를 어차피 대입해야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알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제 장난 아니게 사람을 피말리는 파트 7에 대한 동향을 알려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비싼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만약에 부족해서 내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늘상 문제를 푸는데 늘 느려, 늘 엄청 느려. 그랬을 때 내가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단일 질문 147에서 175번보다는 이중과 삼중이가 몰켜 있는 다중이 76에서 200번, 176에서 200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S는 토익에서는 절대 우리한테 몇 문제는 몇 점 깎여요. 이렇게 공개한 적은 없으나 토익은 상대평가라는 점에서 남들보다 내가 못한 문제 점수가 내려가고 남들이 못하는 부분에서 내가 선전한 문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기를 많이 찍죠.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아남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중과 삼중 지문은 반드시 시간 안에 푸시는 것을 또 다시 강력 추천드리고요. 지문의 길이와 개수가 많을수록 지문부터 읽어라 라는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가 재표현되는 패러프레이징 현상이 정말 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러프레이징은 뭐냐면 내가 죽어라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이 똑같이 보기에 똑같은 단어로 복사 떠서 붙여넣기 이게 아니라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바꿔치기 해서 보기에 세팅되어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게 많아요. 너무 심하게 독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휘의 변환을 못 버티는 건지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이제 파트 5가 제가 이제 잠깐의 시간을 드리면 이제 문제가 화면에 뿅뿅 뜰 겁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 파워토익 인강에서 발췌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실전반 강사가 전하는 팁이 어떤 것이 실제 시험 응용 능력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푸실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화면에 올라오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풀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500점이다, 600점이다, 내가 지금 950점이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 점수하고 시작 점수가 아직 갭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쫄고 겁먹고 들어가시는 거 강력 반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기초 문법 천천히 잡아야지. 나는 기초가 안 돼. 그 기초가 안 되는 걸 몇 년째 되풀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토익에 나오는 문법은 열 몇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을 갖다가 다 토익 강사가 될 양인 듯 굉장히 토익 강사인 양 열심히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를 푸는 스킬과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패턴이 뭔가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오들오들 떠는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시는 걸로 늘 어려운 문제도 푸시고 쉬운 문제도 섞어서 푸시면서 뼈를 굵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시험장 가서는 수업 듣고 내가 독학할 때는 천천히 그래 징검다리 하나씩 놓아서 장난 없잖아. 시험장 가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쉬운 거 섞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무료 특강이나 유료인 양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5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품사입니다. 이게 나왔을 때 자료 없나요? 이것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나요? 박혜원 강사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갖다가 워드 파일로 주시죠. 그게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딱 찍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소 짜증나지만 옮겨 적는 수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샷 캡처를 하신 후 휴대폰에 저장,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가 엄하게 정지되겠지만 얼굴이. 품사를 반드시 뜻과 함께 외우시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해석을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문법이 빵꾸가 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Despite, nevertheless, although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막연하게 연상이 되시나요? Despite, nevertheless, although 뭔 뜻입니까?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실 말장난 해봤자 그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비록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만 그렇지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반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nevertheless는 부사입니다. 기본 골자가.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이것들이 보기에 같이 나왔을 때는 미친 듯한 해석을 해보아라. 이것이 되게 오해가 있죠. 미친 듯이 해석해도 다 똑같은데 의미는 문법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전치사는 자기의 몸 뒤에 어구나 어휘, 명사밖에는 끌 수가 없습니다. 단어 쪼가리만 끝난 얘기죠. 접속사는 능력이 큰 바, 자기 뒤에 주어라고 주어 동사를 이어줍니다. 완벽한 문장을요. 그런데 접속사 흉내를 깔짝깔짝 내고 있는 우리 부사는 완벽한 문장을 이어주기에 제약을 받아 만약에 주어 동사 앞에 나오려면 자기 몸 뒤에 콤마를 붙이고 나올 겁니다. 이런 개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빈칸에 정답을 내가 뿅 넣어야 돼. 근데 빈칸 뒤에 만약에 명사만 있어. 그럼 despite. 빈칸 바로 뒤에 콤마가 일단 끊겼어. nevertheless.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와. 콤마도 없이. althoug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의 의미와 품사를 같이 외우지 않으시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허송세월밖에 안 돼. 그리고 standard.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준, 표준. 이렇게들은 거의 얘기를 하세요. 의미는 알지만 품사가 정리가 안 됐군요. 기본적으로 standard는 기준이란 뜻의 명사도 되지만 표준의 기준의 란 뜻의 형용사도 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TION 혀는 명사, BLE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 룰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생겨서 두 개 다 해먹어. 중간에 record는 기록입니까 여러분? 기록하다입니까? 순간적으로 record가 기록인 걸 누가 몰라. 그런데 record는 명사로서는 기록, 동사로서는 기록하다. 완전 짜증나게 형용사까지 해먹으면서 형용사 할 땐 기록적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명사, 형용사, 동사 다 해먹어. 미치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objective. IVE로 끝나니까 뭐 형용사 아니겠어? 맞습니다. 근데 형용사 할 때 objective는 객관적인 이란 뜻이 있는데 명사, objective일 때는 목표와 목적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품사하고 어휘를 같이 외우셔야 자리 싸움에서도 살아남고 의미도 온전히 전달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동사를 외울 때는 자타동사 구별 필수. 아까 문제 푸시기 전에 제가 왜 전략과 동향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아요. 그런데 타동사하고 자동사가 제가 번역가 출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강사전에 번역가 일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영어 실력이 비루한지라 사전을 그냥 끼고 살았어. 근데 사전을 또 의심은 많아. 이게 이 뜻 맞나? 이러면서 냅다 검색을 해. 근데 검색하니라고 시중에 있는 책은 사전은 다 사와서 집에다 끓여놓고 누가 보면 박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봤는데 자동사, 타동사를 혼용하는 동사도 정말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되게 많고 타동사 토할 뜻이 많아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물론 자타동사 혼용도 나오지만 토익은 언어학 박사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소 오버할수록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 겁니다. 저도 영어는 절대 마스터되지 않았어요. 한참 갈 길이 멀어요, 저도. 저 장난 아니게 틀려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자타동사가 토익에 나오는 건 압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왔다고 그거에 쫄아서 항상 나오는 걸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타동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우려다가 정말 정신이 뿅 나갈지도 몰라요. 자동사가 그나마 개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사 외우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타동사를 나머지는 내가 최대한 자동사 위주로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타동사 위주로 보시면서 점점 그걸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사는 지저분해. 아우 내가 어떻게 혼자 다녀. 나 뒤에 전치사 붙여줘. 이게 자동사입니다. 왜 혼자 못 다니냐고요? 혼자 다니려면 다녀요. 근데 혼자 다니면 자기도 문장이 끝나버려요. 아유 나도 저렇게 목적어 끌고 싶다. 나는 읽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책을 읽는다. 이러고 싶다고. 이렇게 나도 목적어 끌면 안 되겠니? 이게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대박 잘 끄는 타동사랑 다르게 자동사는 목적어 끌려면 자기랑 어울리는 전치사 친구가 한번 소생시켜 주셔야 자기가 삶을 영위를 해. 대표적으로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가 아니라 depend on. 그래서 앞으로 자동사 예시를 들어드리면 참여하다, 참석하다, 뭐에 참여할지 얘기할 거면 participate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participate in. 그리고 결과를
이제 할 때 명사인데 동사도 될 때 result 이러한 것으로 초래 야기일 때는 result in 이런 것에서 비롯되다 result from 성공하다 이러한 것에서 성공했다 succeed in 계승하다 이어나가다 succeed to 투자하다 invest in 뭐에 투자하는지 얘기하실 때는 invest는 금액 같은 게 나올 때는 바로 뒤에 목적을 끌 수도 있는데요. 투자하는 대상과 내용이 나올 때는 in이 붙을 겁니다. proceed 진행하다 나아가다 쭉 하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proceed to 아니면 proceed with가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respond to 응답하거나 대답 반응하다 reply to 답장하다 답변하다 react to 반응하다 compete 경쟁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경쟁하는 이유가 나오려면 그것 때문에 경쟁 compete for 경쟁하는 대상이 나올 때는 compete with 이렇게 됩니다. 물론 더 싸우는 경쟁 대상이 강해지면 against라는 전치사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look 난리 나잖아. 걔는 하나가 아니야. 쳐다볼 때는 look at 어디 있지? 찾을 때는 look for 막 조사할 때는 look into 완전 열심히 검토할 때는 look over 그 다음에 뭔가를 찾다 탐색하다 search for 그 다음에 뭔가를 다루다, 대처하다, 거래하다, deal with, 대처하다, cope with 이런 식으로 자동사는 앞으로 동사 뒤에 전치사가 깔짝깔짝 붙으면 잘 세트로 덩어리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명사는 수일치가 대방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으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집합명사, 복수형 난리도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웬간한 명사들은 세야 돼. 컴퓨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어. 그럼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컴퓨터가 뭐 PC방 업주처럼 많아? 그럼 computers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가 한 대만 있어 만약에 여러분 그럼 a computer 이건 기본이야. 근데 이 기본에 수일치라고 하는 걸 맨날 신경을 안 쓰고 살아 우리는. 미친 듯이 해석만 해. 근데 때로는 water, coffee, 아이스크림 이것처럼 어나 s를 왜 붙여? 나는 세는 개념이 없는데 왜 저래? 이런 애가 있어. 근데 토익에 이런 불가사는 많이 안 나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산에 받아주게 콩알만하게 나와. 그래서 불가사 명사 몇 개 알려드리면 앞으로 이 애들은 어나 s를 붙이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뭐 해석이 어찌됐든 근데 만약에 어나 s가 있으면 치워도 되는 경우 애들을 먼저 첫 번째 라인 알려드리면 information 주옥 같은 애지. 때려 죽여도 못해 때려 죽여도 information, uninformation 말도 안 되지. construction 공사나 건설, equipment 장비, machinery 기기류, luggage 짐이나 수화물, 자매품 배기지도 그리고 advice 조언, 충고 못 씁니다. 때려 죽여도 못 써. 그래서 불가산 어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포털 사이트 검색만 해도 제대로 된 소스면 나올 겁니다. 좀 잘 외워서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혼용이라고 쓴 거 3개를 먼저 찝겠습니다. 그 전에 participation, 참여, speculation이라고 하는 건 뭔가에 대한 추측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억측이든 하여튼 추측성의 여러 가지 숙고성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근데 received, allowance, competition 이것은 혼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때려 죽여도 세지 마라 나는 이럴 때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나 좀 세라 이럴 때가 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어가 붙어도 되고 어나 어니 근데 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은 혼용되는 것들은 보통 보면 뜻이 달라. received 앞에 어가 붙으면 영수증입니다. 어나 s가 뒤에 붙으면 때려 죽여도 못 세면 수령, 받음이란 뜻입니다. allowance 뒤에 s를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수일치가 생겨서 복수형이 생기거나 이러면 비용과 수당이란 뜻입니다. 근데 s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허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mpetition 하면 뭐가 떠올라? 경쟁이지? 그럼 못 세. 근데 만약에 a competition 이런 식으로 세잖아? 그럼 contest의 동의어로 대회나 시합으로 뜻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사를 외울 때 자타 동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정리해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 문제풀이로 넘어가고요. 다시 앞 페이지 보여드리면 스크린샷 캡처.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도 해석을 싫어하신다면 저와 노선을 같이 해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번역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해석을 못하진 않아요. 계약서 영주학과 번역을 계속 담당해 왔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완전 똑똑하진 않지만 얼추해요. 그러나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도 정답 맞추는 이유는 첫 번째 저는 시간이 없어. 시험장 가면 나 진짜 시간 없어. 나 7 풀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문법의 힘이 좀 있어요. 저는 문법을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ABCD 보기를 보고
빈칸 앞뒤 위주로 살짝 먼저 봐서 힌트를 잡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답이 나오면 전 정답 늘 거예요. 불안감이 없어요, 저는. 다만 제가 문법의 힘을 온전히 발휘했을 때는요. 근데 문법 받고는 쥐뿔 정답이 안 나와. 그럼 읽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처음서부터 다 읽기엔 저의 시간과 열정의 낭비가 굉장히 억울하고 아까우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증폭되네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ED로 깔맞춤이 심각합니다. 끝에 쪽이 ED로 끝나는군요. 뭐 스펠링 다르니까 냅다 해석을 도전하기 이전에 일단 그래 보입니다. previously, ly로 끝나는 부사이군요. 이전의 과거에란 뜻이니까 대놓고 냄새가 스물스물 과거의 향기가 오롯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인가 보군. 근데 이것들은 pp라고 하는 일종의 가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이거 좀 보소. 대신 대절 들어보셨죠? 얜 그렇게 뜻이 없이 문장을 왜 이렇게 끌까? 그래서 대절이 나오는 순간 that 앞뒤로 문장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that 뒤에도 문장, that 앞에도 문장이 되려면 문장에 꼭 필요한 님이 누구야? 동사님이 필요하지. 여기까지 동사가 없다. 그럼 이것들은 동사입니다. 왜 저래? 그냥 해석이나 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 대절이 동사 바로 뒤에 나왔잖아. 얘 완전 장난 없어. 하인이야, 하인. 노예. 동사 바로 뒤에 대절이 나오잖아. 그럼 that 이하의 모든 내용이 곧 내가 이거 한 내용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는 목적어를 끄는 성분의 타동사가 굉장히 많은데 목적어 끌 때 사과, 과자, 책상, 가방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명사 목적어를 끌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오버해서 난 좀 긴 내용을 목적어로 갖고 싶구나 이런 동사들이 대절을 빡 끌어야 돼. 그러니까 that 이하의 모든 내용 곧 이 트래블 에이전시가 이전에 빈칸했던 내용입니다. 알았어. 어차피 해석해야 되잖아. A 어드밴스는 진보 발전, 보기 B의 인터랙트는 상호 교류와 호환, 보기 C 익스프레스는 뭔가 표출 표현, 보기 D의 프레딕트는 예측. 어차피 읽어야 되잖아. 아니, 어차피 읽을 필요가 없어. 내가 봤을 땐 빈칸 뒤에 문장의 끝은 next year로 끝났고 그리고 나 이 우드를 난 못 버려. 나 우드 못 버려. 왜 저래? 왜 그러냐면요. 우드가 보통 평서문에서 나올 때 있죠. 우주, 쿠주 같은 의문문 말고 평서문에서 나왔을 때 우드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빈칸 뒤에 대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그러니까 오롯이 사실보다는 내년을 기점으로 보는 추측의 느낌이 완전 강해요. 그래서 추측의 느낌 자체를 온몸으로 표현한 대절을 내가 갖고 놀려면 나 자체도 추측과 예상의 느낌이 있는 애가 정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predicted로 아주 빠르게 갑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predicted, 동의어 anticipated, 동의어 expected 이런 식의 예상과 기대들이 대절이 붙으면 would가 거의 단골처럼 등장하고 라인업의 흐름에서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이라는 시점이 반드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럼 진보 발전과 감정 표출은 아닐 겁니다. 토익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얘는 안 돼요. 얘 안 되죠. 얘보다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해석을 다 하지 않고 정답을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과거 시제라서 would로 간 거고요. 만약에 이 동사들이 ed가 떨어진 현재 시제면 이 would가 그냥 미래일에 맞게 will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어쨌든 미래일은 예측한다는 게 맞다는 점을 Chinese tourist 중에서도 그 중국 관광인들 중에서도 유럽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무래도 20% 정도만큼 내년에 늘 여기까지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6번 아주 쉽네요. 강사 이 문제는 건너뛰자. 대비 특강이든 토익 특강이든 무료 특강이든 정말 내가 그런 실력은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구나. because가 접속사로 새로운 문장을 끌었고 빈칸 뒤에 is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는 당연히 주어 그러니까 she. 이러고 감점을 몇 점을 당하려고. 주어 자리에 she, 주어 자리에 I, 주어 자리에 he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오히려 꼼꼼한 건 이런 걸 꼼꼼해야지. 빈칸 앞뒤 다 읽다가 또 내가 편한 문제는 내 멋대로 쉽게 문법으로 간다? 그건 어폐가 있지. 모든 문제를 해석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ABCD 보기 보면 사실 누구나 해석 아닌 격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주어 자리인 건 맞는데 얘도 주어 되거든. 얘도 주어가 돼. 항상 얘한테 가려져 있어. 얘가 너무 막강하잖아. 그래서 맨날 가려져 있어. she, 그녀는 주어. her, 그녀의 소유격. 다시 her, 그녀를 그녀에게 목적격. hers,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 her bag, 그녀의 가방, 줄이며 hers, 걔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성분 I, my, me, mine에서 mine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주어 역할 장난 잘해. 정말 너무 잘해. 그런데 그러면 she, hers의 박빙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수리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수리가 돼? 그것도 어떻게 오토샵에서 수리가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녀의 것이었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car을 줄여서 hers가 됐을 거라고. 이런 문제의 함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격과 소유대명사는 둘 다 주어가 가능하다. I, mine, you, yours, she, hers, they, theirs, he, his 다 돼. 얘 조심해 얘.
얘 소유격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 대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C로 가는 간단한 함정 문제 순풍 들어가면 감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기본 문법 문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고 말에 모터 달렸어. 난리가 아니도 아니야. 그만큼 토익은 스피디한 시험입니다. 실전 강의라고 무조건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excess까지 스펠링에 excess까지 다 똑같으니까 excess 뒤에 나오는 어휘를 이용해서 끄트머리 장난을 치고 있는 전형적인 자리 싸움, 곧 품사 문제이고 맞습니다. 스펠링의 앞머리의 절반 정도가 스펠링이 다 똑같으면 미친 듯이 해석해봤자 뭐가 나가죠? 다 그 뜻이 그 뜻이야. 근데 자리빨의 싸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스마트 테크 매거진의 11월호 여기서 이슈는 호란 뜻이고 11월호가 스팟라이트 특별히 이제 특집으로 다루고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에딕티드 중독이 됐잖아 스마트폰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요. 얘가 이상한지만 아시면 끝나는 겁니다. 토익은 빈칸 앞뒤에서 먼저 정답의 소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라는 평서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첫 번째 I am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면 am I로 시작하실 거예요? 물음표 아니고 평서문에? 왜 저래? 평서문은 당연히 주어부터지 I am부터 시작이지 어떻게 I am smart, 난 똑똑하다. 그거지 am I smart, 난 똑똑하다 이러겠어? 왜 저래? 맞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문장 순서가 바뀌는 이상한 문법을 문장 순서가 약간 이상해졌다 바뀌어버렸다 도치라 그래. 근데 도치를 잘하는 거를 갖다가 사전을 통으로 먹어도 도치 잘하는 거 10개 손가락을 다 못 센다? 진짜 몇 개 안 되잖아. 그 도치에 정말 주옥같이 반응하는 애 중에 꼭 하나가 얘다. 그래서 how는 어떻게란 뜻보다는 얼마나라는 어떤 강도의 강조용법일 때 미친 듯이 문장 순서를 바꾼다. 근데 도치라는 형태가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뒤쪽에 있었을 애를 갑자기 땡겨온다. 별것도 아닌 끝에 있던 애를 왜 저래 땡겨온다. 그래서 잘 보시면 people 주어 have grown addicted 점점 더 addicted 중독이 되었다. 뭐에? 스마트폰에. 완벽한 문장이 순서되어 있다. 근데 완벽한 문장을 수식하는 품사가 뭐가 뒤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 데리고 나온 거다. 여기로. 너 맨날 끝에만 있지 말고 내가 한번 너 데리고 놀아볼게 나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다? 이상해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문장을 수식하거나 뜻이 있는 동사 혹은 happy 같은 완벽한 시제의 동사를 꾸미기에는 의미적으로 당연히 수식구는 부사가 맞습니다. 완벽한데 숟가락 얹는 건 부사가 짱이지. 그래서 excessively가 정답으로 아주 빠르게 마킹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치에 특화된 문법. 그래서 how는 주어 동사 보통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남는 패턴에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앞으로 땡겨오는 걸로 정답이 출제가 될 겁니다. 특히 품사 문제로 나왔을 때. 근데 형용사가 나올 때는 어떨 때냐면 나는 이쁘다가 뭐야 영어로. I am beautifully야? 설마. I am beautiful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동사처럼 뜻이 불완전한 동사로 끝났을 때는 형용사가 또 튀어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거나 막 그래 뜻이 있는 동사 그럼 부사가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도치를 또 잘하는 별도 도치 알려드리면 never과 seldom 이런 애들이 문장 앞에서 제일 앞에 나오잖아. 난리 나잖아. 뒤에가 난리나. never과 seldom은 결코 뭐뭇이 아닌 둘 다 완강한 부정문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정부사라고 하는데요. 부정부사 애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수식할 때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뀝니다. I am이 아니라 am I처럼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if를 이용한 가정법. 가정법이 뭐냐면 if가 내가 만약에 이랬더라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자, if I had studied a lot. 아유 진짜 내가 여봐 후회에 찌들어 있어. 아유 내가 공부만 많이 했어도 진짜야 이런 느낌이야. 아우 나 공부만 많이 했어도 안 했단 얘기야. 근데 이렇게 가정법의 느낌을 주는 if는 자기가 뿅 사라지고 자기가 사라진 자리에 이 동사 일부 ha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기현상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had I studied 말도 안 되는 짓을 창조하죠. 이렇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아이고 if가 이랬구나 이런 식의 문법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완벽한 해석보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ABCD 보기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 싫다. that, whose, which 막 이런 거 다 싫은데 저도요. 이런 것을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 그러나 의문대명사라 그러나 정말 미치겠다. 명사절 접속사는 또 뭐고 나 진짜 이딴 거 하나도 외우기 싫고 정말 저도요. 근데 문법 영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구설 시험이 아닌데 왜 그렇게 문법 영어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됩니까? 가뜩이나 할 것도 많고 바빠 죽겠는 이 마당에. 확실한 건 진짜 엉성한 공부인 것 같아도 진짜 괜찮다 나름.
문장을 끌 수 있는 놈과 아닌 놈을 먼저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결구, 접속사스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에 하나, 둘, 세 개나 보기에 있군요. that은 원래 대절, 대박 문장 작구로 근데 보기 시에 whose, 우리 뒤에 which 이런 식으로 WH 시작하는 우리가 육하원식 의문사의 패턴을 알고 있는 것들도 미친 듯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근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한 문장이 아닌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지는 개념. 결국에 절과 절을 이으려면 동사가 주변에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자, 동사 하나, include. 동사 둘, was. 난리 났잖아. 근데 마침표는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로 잠시 끊었다가 마침표 하나로 끝났다는 건 이 두 절을 누가 한 문장처럼 미친 듯이 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WH나 that 같은 것과 WH나 that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보기에 같이 있을 때는 동사의 개수와 문장이 몇 문장인지 보시는 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러니 고로 그의고 뭐고 남자고 뭐고 his는 인칭 대명사일 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능력이 전혀 없는지라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that, whose, which의 싸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that, whose, which의 싸움에서 뭐야 that, that 꼴 보기 싫어, that 탈락. 왜 저래 강사? 왜 꼴 보기 싫으냐면 that은 얘랑은 너무나 상극이지. 아주 철천지 왼수지가 아니야. 하지마. 나한테 콤마 넣지 마. 이런 거예요.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이라는 옛날 고리짝 문법을 제가 설명드리면 재밌지 않을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확실한 건 that은 자신의 몸 바로 앞에 하나의 절이 콤마로 딱 끊겨 있는 건 이어줄 수가 없어요. 콤마를 배제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that 빼고 나면 whose하고 which가 남습니다. 그런데 whose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의 느낌이 있고요. which는 주격이나 목적격의 느낌이 있죠. 아이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WH는 바로 앞에 명사가 존재하면 이 명사에 대해서 수식하듯이 설명절을 연결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마 앞에가 별도의 문장이 아니라 아주 물귀신처럼 무자꾸 늘어져.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져. 그래서 콤마 앞에 Paul Copley 이게 사람 이름인지 사물 이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 결과를 양쳐. 뭐냐면 which는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라인에서 나옵니다. 근데 whose는 사람인 걸 받아칠 수가 있는 애죠. 물론 사물도 받아치지만 우리 whose는. 그래서 앞에 보니까 winners에 포함되어 있는 애죠. 상 받은 winners에.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으려면 사람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whose가 정답이 됩니다. 보기에 WH 계열하고 일반 어휘가 섞여 있으면 몇 문장이 나온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 더군다나 new book이 명사니까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짱인지라. 자, 9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를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에 점점 적응을 해주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 좀 봐라. 얘 좀 봐. 앞에 스펠링 다 다르다고 해서 됐고 뒤에 S로 끝났어. 열심히 셌어. 열심히 자기 몸을.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는 지가 단복수의 개념이 있다. 아이고 모든 품사를 이어봐도 단복수의 개념이 있는 거는 딱 두 개야. 명사 아니면 동사씨. 명사 아니면 동사 그렇게 세. 근데 얘가 명사였거나 동사였거나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이 완전 길지만 내가 눈으로 읽어봤자 마침표가 끝나 있다는 건 이건 필시 문장이란 얘기인데 문장의 형성에 꼭 필요한 동사님이 안 계셔. 어딜 봐도 동사가 없다. 어딜 봐도. 설마 이걸 동사라고 할 건가? 이스타블리시들 동사라고 하기에 문장 시작은 주어부터 나와야지 동사부터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뭐에 대한 생략 구조든 ed로 끝나는 게 처음에 나오는 건 절대 동사가 아니야. 절대 동사 아니야 여러분. 주어가 없을 때는. 명령문으로 보더라도 주어 없는 명령문도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야지 ed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어. 얜 동사가 아니야. 그럼 동사가 없지. 그럼 얘들이 동사인 거지. 그래야 문장이 되지. 아 동사인 거에 왜 삘 받고 그래. 해석을 해줘야지. 아니 해석을 안 해도 돼. 아무 동사나 얘하고 다니는 거 아니다. 빈칸 뒤에 여러분 on이 있는데 복이 어딘가에 말도 안 되게 오지선다로 복이 어딘가에 이거 있어 봐. 응? 요거 있었어 봐. 난리나. 해석이고 뭐고 난리 날걸? 우주의 기운이 다 여기로 갈걸? 모든 기운과 신내림은 일로 갈걸? 내 말이 틀린가? ABC 딱 보기 봤을 때 아우 뭐야 읽기 싫어. 아우 짜증나. 근데 빈칸 뒤에 on이야? depend on. 이렇게.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BCD 보기가 동사일 때는 자타동사 구별이 생명수와 같아. 근데 타동사 애들은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 뭐를 목적어를 끌든 내 맘이야. 나는 목적어 끄는 걸로 태어난 애야. 태어날 때부터. 왜 나한테 전치사를 붙여? 목적어 되게 잘 끄는데 이게 타동사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나는 때려 죽여도 확신이야. specialize in. 뭔가를 전문으로 하다, specialize in. 대표하다, 드러내다, 나타내다, 대변하다, represent. 타동사야.
목적어 바로 끌어야 돼. 보기 씨 address. 주소나 연설이 아니고 다루다, 해결하다. 알았고 뭘 다루는지 목적어 바로 넣어야 돼. 타동사야. 보기 뒤에 있는 promote. 승진하다, 판촉하다, 홍보하다. 타동사 엄청 잘하잖아. 목적어 되게 잘 끌잖아.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specialize i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설립됐던 펜타쿠스 에듀케이셔널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 또 슬래시로 끊어주면서 뭘 포함하냐면 마케팅이나 어카운팅을 포함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장난 아니게 가고 있어. 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사 필수 암기 정말 필수 중에 필수 강추 중에 강추이고요. 스페셜라이징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서 정리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while, provided that, so that, regarding. 스펠링이 난리도 아니고 버라이어티함이 그냥 아주 그냥 풍년이야. 그런데 이건 읽어야겠다. The construction of highway 293 will be completed soon. 끊어야지. 하이웨이 293 도로의 공사가 곧 공사가 완료가 될 거야. 빈칸대 시티 카운실 시의회에서 승인한다. proposed 제안된 버짓 예산을 without any revisions 어떠한 수정도 없이. 와 해석 되게 잘한다. 근데 때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해석이 안 되면 사전을 검색해도 되나? 시험장 가면? 그럼 난리 난다. 감독관분이 거기 나오쇼. 이래서 나간다. 자, 시험 자격은 2년 동안 정지하겠습니다. 아직 0점 처리고요. 시험 자격 박탈입니다. 가요. 집에 가요. 이렇게 된다니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고 나의 불명예 2년 동안 정지된 나의 토익 자격 어떡할 건데. 사전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 내 검색 어우 웬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안 돼. 되겠어? 왜 저래? 왜 저러냐고? 큰일 났거든. regarding이 뭐뭇에 관해서란 뜻이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뭇에 관해서란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얘 전치사야. 이거 봐. 품사를 외워서 바로 치워야 되는데. 전치사가 어쨌다고? 전치사가 어떻게 주어동사를 끌어? 전치사는 주어동사 못 끌어. 주어동사 끄는 건 접속사지. 내가 해석을 암만 잘해도. 보이죠? 치웁니다. 얘를 치우고 나면 A, B, C는 아직 남겨놓으세요. 다 접속사입니다. 근데 while은 뭐뭐 동안에 뭐뭐 반면에 하지만 보기에 provided that은 대시 제공된 게 아니라 if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느낌입니다. 보기 C에는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저는 해석 안 했지. 왜 해석을 안 했냐고요. 얘 때문에. 나 얘를 버릴 수가 없다. 지금 빈칸에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접속사는 앞뒤 문장을 다 지가 갖고 놀아. 다 개연성을 갖고 놀지. 근데 빈칸에 approve처럼 동사가 s를 붙이면 현재 일이야. 근데 현재 시제를 갖다가 써놓고 다른 문장에는 미래를 넣었다는 건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그걸 현재에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내가 점쟁이처럼 샥도타면서 지금 생각하는 거야. 엄하게. 이런 걸 뭐라 그래?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한 절이 미래이고 한 절이 현재일 때는 아이고 엄하게 미래 생각인데 혼자 집어먹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유발하려면 대놓고 가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B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과연? 시간 낭비가 안 돼서 뒤에 다 찍는 게 시간이 안 되고 다 찍는 게 더 위험해. 보기 C에 있는 so that 하나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so that은 아주 간단한 애입니다. 자, 팁을 보시죠. so that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란 뜻이다 보니까 뒤에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표현한 문장이 나와야지 기정사실의 문장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so that 뒤에는 can, may, would, be able to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다라는 기존 사실의 현재 전제가 아니고요. can approve, would approve, may approve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보기를 봤을 때는 접속사, 전치사가 막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단순한 해석보다. 그러니까 두 절 중에 하나의 절에 will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절의 예상의 느낌을 갖고 있는 provide that으로 압축했지만 그래도 일단 문장을 끌 수 없는 하나라도 치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좀 쉽게 풀어볼까? 예, 그러죠. ABCD 보기가 스펠링이 비슷하군. 아유, 뭘 해석하나. 근데 빈칸 앞에 please confirm. 확인하세요. 아우, 깝깝해. 뭐를 확인하지 얘기해줘야지. 이렇게 동사는 목적어를 주어라고 끈다. 그래서 confirm 뒤에 목적어를 넣어야겠군. 목적어를 넣을 건데 목적어 역할을 제일 잘하는 품사가 누구지? 목적어 역할로 태어난 애 중에 하나 뭐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미친 듯이 하는 건 명사님이 하지. 근데 명사 넣을 건데 왜 예로 가? 아니, 왜 예로 가?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것이 정품 명사의 미묘한 하고 또 미묘한 게 아니지. 대놓는 철학이건을 대놓고 태어날 때부터 명사가 여기 두 마리나 있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 돼? 명사 같은 애를? 이런 걸 동명사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동명사는 원래는 동사였던 애가 명사로 바뀐 거라서 항상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자기 뒤에 또 목적어를 끌어 뭐를 리시빙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커져. 빈칸 뒤에 목적어 없는데 내가 목적어 넣고 끝낼 건데 그래서 명사 넣을 거야.
근데 received를 봤을 때 여러분 영수증들 이때가 아니고 봐봐라. 빈칸 앞에 어가 없다. 명사는 세야 되는데 그럼 어가 없으면 보통은 명사는 뒤에 미친 듯이 s를 붙인다. 나 복수다 이렇게. 근데 얘 이러면 얘 지금 망한다. 왜냐면 received는 보통 애가 아니거든. received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전략 부분에 써드렸던 가산 불가산 혼용입니다. 어가 붙었거나 s를 붙이면 뭐였더라? 영수증. 근데 어나 s를 다 안 붙이는 불가산 느낌으로 썼을 때 그냥 해벨레 들어가면 수령.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에 영수증을 확인해라. 이메일이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지. 이메일을 수령하셨음을, 이메일을 받으셨음을 확인해라. 그럼 정답은 received지. 그냥 오히려 안 세야지. 이런 게 불가산의 미학이지. 장난 없어. 일반적인 수일치로 하기 무섭죠. 그래서 received, receives 이렇게 되면 영수증. 근데 그냥 received 그럼 수령, 받음. 타동사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 그래서 명사 자체를 넣을 건데 receiving은 명사 화된 문법이지. 원래 동사에서 출발하는지라 또 지도 목적어 동반. 괜찮죠? 자, 이제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오너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리셉션 홀로 이거 하려고요. 그럼 프라이빗 룸이니까 룸은 장소고 공간이니까 룸을 후원까지 해야 되나? 룸을 후원까지 해야 되나? 스폰서링까지? 아우 룸을 갖다가 공연도 아니고 룸을 수행하다 이상하다. 룸을 설립하는 거 아니면 룸을 트랜스포밍 바꾸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룸을 갖다가 아무래도 리셉션 홀로 이랬으니까 룸을 갖다 리셉션 홀로 짓다 세우다 보다는 아닌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룸을 갖다가 이게 리셉션 홀로 바뀌는 개념이면은 최종 결과가 바뀌는 거니까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 막 장난 아니게 로봇 됐다 자동차 됐다 이러니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 동사나 A into B 먹어서 끄는 거 아닙니다. into가 정말 특화된 전치사. 얘 장난 없어. 얘 진짜 몇 개랑 안 다닌다. into가 되는 동사 몇 개 없다. 근데 바로 뒤에 into가 붙은 게 아니다 보니까 타동사라서 목적어 넣고 into가 붙는 A into B 형태. 몇 개 알고 계시면 과연 오래 걸렸을까? Convert A into B, A를 B로 싹 개조하다, 바꾸다. Condense A into B, A를 짜그리 누르고 압축해서 확 바꾸다, 압축하다.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형하다. Translate A into B, A라는 언어를 B라는 언어로 확 바꿔서 뭐 한다 그래? 번역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완벽히 바뀔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은 변화의 개념에 양상을 띌 때는 그 사이에 into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 C가 밀려난 이유는 into랑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이것도 발췌한 건데요.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봐봐요. is하고 semes하고 둘 다 뭐게요? 둘 다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개수가 2개면 어떤 형태든 간에 문장과 문장이 붙어진 개념이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려면 기본적으로 앞머리가 WH 시작하는 것들이나 대순 문장을 끌지 몰라도 얘는 어떤 격을 메꿀지 몰라도 문장과 문장 총 동사 2마리를 갖고 놀 수가 없습니다. That, which, what의 싸움입니다. that은 뜻이 없고 which는 어떠한 거고 what은 무엇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법일 때는 또 what은 아무런 뜻도 없고 which도 아무런 뜻도 없을 수 있지. 왜 걔들한테만 뜻을 부여해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만약에 빈칸 뒤에 아무 말이 없다고 쳐볼게요. 빈칸 뒤에 아무 말이 없다고 하고서 여기서 문장 끝났다고 쳐봐요. Quick delivery is 어때요? 문장이 완벽히 끝난 느낌이에요? 되게 허술해요. 불완전한 느낌 되게 강하죠. Quick delivery is 다음에 뭐야? 뭔지 얘기를 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빈칸 앞에 말이 없고 여기서부터 문장이 또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큰일 났지. 문장의 시작은 주어부터인데 주어가 없이 semes부터 시작하니까. 결국에 빈칸 앞에 하나의 문장도 엉망, 빈칸 뒤에도 주어가 없어서 엉망, 양쪽이 처참한 대재앙. 그렇다면 정답은 what밖에 안 됩니다. 문법이 잘 안 되더라도 앞뒤가 다 별로잖아요. 앞뒤에 다 뭐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what을 절대 이기기 힘듭니다. 어떤 문법을 알고 계셔도. 이걸 굳이 뭐 의문 대명사, 명사절 접속사, 관계 대명사 이러지 마세요, 제발. 기본적으로 WH 중에서 가장 불완전성, that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양쪽 중에 한쪽이 불완전할 수 있어도 양쪽 다 불완전하기 힘들어요. what은 되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가 오바를 해요. 난 문장만 이어주는 게 아니고 나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으면서도 내가 부족한 걸 양쪽을 다 징검다리로 이어줄 거야. 나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파악했나? 내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은 그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불완전절에 충족되는 최고봉이 what입니다. 앞뒤가 양쪽 불완전절 what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MGM 소프트웨어사의 CEO가 that year라고 말을 하기를 it will 걔네 회사가 빈칸데 expand its customer base 이스트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아직은 듣보잡인지라 고객층을 갖다가 더 늘리고 확충하기 위해서 이거 할 것이다. 그러면 올라오는 허가하는 거고 recommend는 추천 권장 strive 검색해야지. 노력과 분투 보기 뒤 어드바이스 충고나 조언. 와 그렇게 했다. 토익은 빈칸 앞뒤의 싸움. 요거야? 그러면 요거지. 다시 말씀을 드릴까? 이 문제 제가 만들었는데 빈칸 앞뒤 이렇게 출제자는 절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영작은 대충 한 다음에 빈칸 뒤에 투부정사 보여? 투부정사 목적으로 갖고 노는 거 너 이런 의도로 했는데 다 읽고 투부정사를 대놓고 눈에 보이는 컴퓨터 책상처럼 명사로 봐서 자신의 목적어로 끌 수 있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끄는 동사 진짜 몇 개 안 돼. 진짜 몇 개 안 돼. 그리고 allow는 먼저 허가를 해주는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도 바로 뒤에 투부정사 안 돼. 어드바이스도 충고나 조언을 받는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와야지 바로 뒤에 안 돼. 하물며 우리 recommend 있잖아. recommend는 권장하는 내용이 꼭 ing를 끈다 걔는? recommend ing 이렇게 이런 걸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끄는 동사라 그런다. 근데 이상해. 노력과 시도 애 쓰는 애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더라. 다시 try 노력하다, attempt 시도하다, strive 노력하다, struggle 장난이게 고군분투하다, 애쓰다 발버둥 치면서 죄다 투부정사 목적으로 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무 동사나 바로 뒤에 투부정사 못 끈다. 아우 강사야. 이거를 외우는 게 더 짜증나. 그냥 해석할게. 알았어요. 그럼 이걸 지금 안 외우고 해석을 하시면 나중에 제가 영작을 더 어렵게 바꿔드려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 가서 진짜 막 토할 것 같은 단어가 여러 적이 있어도 맞추셔야 돼요. 그거 보장 못하겠죠. 얜 보장이 되거든요.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want, wish, hope, 소망 계열, expect, 기대나 예상, manage, 그럭저럭 뭐뭐 하다, 운영하다, afford, 뭐뭐 할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되다. 와 나왔다. try, attempt, strive, struggle. 뭔가 노력과 시도, 발버둥 치고 애쓰고 전부 다 투부정사. struggle은 다른 거에 붙을 때도 있어요. 실제 영어에서는 with가 붙을 때도 있고 뭐 난리나. 그러나 투부정사 끝난 얘기죠. 동명사보다는. afford 똑같은 거니까 제외하고 promise, 약속하다, need, 필요로 하다, fail 실패하다, tend 뭐뭐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경향이 있다. intend 의도하다, prefer 선호하다, 뭐 decide 결정하다, 하나 더 쓰면 plan 계획하다. 뭐 이런 것들은 투부정사 난리 나잖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문제 세상 좋은 문제군. 너 또 빈칸 앞뒤 볼 거야? 예. 왜냐면 빈칸도에 scheduled deliveries 일정이 잡혀진 딜리버리들이 have been completed 완성이 되고 이수가 됐다. 뒤에 주어 동사 다 나온 거 봤어? 어쩌라고 강사야? 보통 일이 아니야. 주어 동사 다 나온 완벽한 문장이잖아. 완벽한 문장인데 빈칸 위에 줄에 must be도 동사지. 동사가 지금 두 개인 거 맞지? 그럼 이거 빈칸을 기점으로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 양쪽에 두 개 나온 거 맞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칸이라 이거지? 그럼 투더 속 투더 사님이 들어가야 돼. 접속사님이 문장을 끌거든. 근데 접속사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것들이. soon이 곧, often이 종종 자주, usually가 보통 누가 몰라. 근데 이것들은 다 싹 다 부사야. 부사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부사는 동사 두 개 못 이어줘. 근데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다 해먹는 게 원수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가 아니고요. 딜리버리 벤이 전부 다 리턴이 돼야 된다. 즉시 가게로 이럴 때가 아니고요.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두 개고 절 두 개면 접속사 넣으라 아니면은 부사 넣으라. 이거 기본이야.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ABCD 보기를 눈으로 보고 제가 하는 행동을 잘 보시면 ABCD가 다 S로 끝나. 근데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거는 명사 아니면 동사거든. 근데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미스 크리스틀이 주어니까 동사 자리지. 근데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workers가 이 동사의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목적어가 나왔으면 얘 빼라고. 왜 그러냐고요? 직원들한테 투자하면 안 돼? 예, 안 돼요. 투자 대상이나 투자 내용이 나올 때 invest는 지저분한 자동사 depend on처럼 in이 붙어요. in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다 딴 거 빼고 얘로 갔죠. 얘가 제일 꼴배기 싫어 지금. 그 다음에 A, B, D를 볼게요. 그러면 직원들을 수행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실시하고 수행하는 건데 컨덕트는 직원들을 실시하는 거 이상하지. 맞아요. 근데 보기 B는 괜찮아요?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왜? 누가요? 직원들한테요? 직원들에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explain은 뭐뭐를 설명하다입니다. 다시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본인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explain은 뭐뭐를 설명하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라는 표현을 굳이 넣고 싶다면 뒤에 전치사 to가 붙습니다. 그럼 직원들에게 설명하다로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to가 없으면.
이런 식입니다. 문법이. 근데 보기 뒤에 oversees는 감독 관리. 그러다 보니까 총괄 감독 관리다 보니까 직원들을 감독, 직원들을 관리. 괜찮죠? 그래서 oversees가 정답이 됩니다. 사람 목적어 아무나 끄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바로 끌 수 있는 동사들은 보통 뭐뭐를이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이 부드럽게 어울리거나 아니면 자기 몸 자체에 누구누구에게가 수용 들어가 있는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attract, 누구누구를 유치하다, 끌어모으다. oversee, 방금 한 거 누구누구를 감독관리하다. 동의어 monitor, 감독관리하다. warn, 누구누구에게 경고하다. tell,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advise, 누구누구에게 조언 충고하다. convince, 누구누구에게 설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assure, 누구누구에게 보장과 확신을 주다. inform, 누구누구에게 알리다. notify, 누구누구에게 통보하다. remind, 누구누구에게 상기시키다. invite, 누구누구에게 권고, 권유하다 혹은 누구를 초대하다. 이래서 사람을 잘 끄는 것들도 잘 정리하시면 못 끄는 것들 사이에서 잘 골라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 거의 막바지로 5가 가고 있는데요. ABCD 보기가 다 LI로 깔맞춤이 되어 있는 것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 문제는 너도 해석을 못하겠지 강사야. 해석을 해야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엡실론 3000 카메라는 beginning photographers, 아직은 잘 못하는 이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한 초보 사진 작가들에게 인조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퀄리티의 이퀴먼트 장비를 as it is, 왜냐하면 그것은 빈칸 뒤에 sophisticated, 검색해봐야지. 섬세한, 우아한, 아름다운, 정교한, 옛 아직은 아닌 것 같고 A 옛 B인데 옛 앞뒤로 품사 똑같으면 이거이지만 이거이기도 한,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고 정교하기도 하고, 다 읽었다. 보기에 gradually, 점차, 차츰, 점점, B에 technologically, 기술적으로, 보기 C annually, 1년에 한 번씩, 보기 뒤에 productively, 능률적으로, 생산적으로. 와, 대박이다. 근데 제가 이 문제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역시 1초에 해결을 합니다. 원래 기술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sophisticated 앞에 technologically가 붙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세트입니다. 이걸 세트라고 제가 얘기하면 어머 강사야 큰일 난다 강사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이게 세트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사이비 스킬이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문법이 있을 겁니다. 어휘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려서 연이어서 붙어서 함께 다니는 현상. 이걸 연어라고 해요. 생선 이름 말고요. 그 연어라고 하는데 그 연어를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제 파워토익 수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 두 개가 하나의 세트 어구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는 개념. 연어. conveniently located. 엎어지면 커다는데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교통의 요지로 아주 편리하게.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굉장히 기술적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갖춘. highly recommended. 그냥 추천이 아니라 완전 강추하는. thoroughly check, thoroughly inspect.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 혹은 thoroughly review.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 장난 없잖아. 이런 걸 연어라 그럽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세트는 그것들이 보기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정답에서 밀려남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문법을 다른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래머의 일종으로 많이 다니는 실제 현상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세트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은 함께 덩어리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덩어리라고 하는 걸 무조건 이것은 어폐가 있고 무조건 예외가 있고 무조건 이것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반대파도 물론 존재하겠죠. 공부 방식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의 점수를 배출하고 990 만점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나오는 연어 제가 추천드린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ABCD 보기를 봤을 때 opposite, among, apart, nearb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빈칸 뒤에 글렌뷰 쇼핑센터가 명사이고요. 빈칸에 있는 것은 directly의 수식을 받으면서 글렌뷰 쇼핑센터 앞에 와야 됩니다. 근데 쇼핑센터가 뭔 쇼핑센터도 이거는 명사죠.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형용사가 아니라면 보통 명사하고 내용을 끌어주는 문장 사이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전치사가 들어가자면 C는 좀 빼야겠고 D도 빼야겠군. 빠르죠? 왜? nearby는 형용사거든. nearby는 형용사고요. near까지만 쓰셔야 전치사입니다. 뜻은 똑같이 근처인데요. nearby까지 다 쓰시면 형용사고 전치사가 들어가면 near까지만 쓰셔야 돼요. 왜 들어가면 안 돼? 명사하고 부사 사이니까 형용사 들어가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들어가면 빈칸에 형용사 들어가는 순간 명사를 꾸미기 100개 더해? 그럼 명사를 꾸미는 건 수식일 뿐이지 콤마로 끊겨진 상황을 연결은 못하죠.
그래서 콤마 앞에 문장이 있고 그 뒤에 어휘가 하나 달랑 남은 거 사이의 빈칸은 형용사가 아니고 연결구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아닌 nearby 빼고 나면 apart는 뭐뭐 외에도 라고 얘기하실 거면 apart from 이라고 해서 전치사 하나 from을 붙여주셔야 전치사로 바뀌고요. 그냥 apart는 멀리 떨어져서 이런 식의 부사입니다. 부사 두 개 넣으면 뭐예요? 명사 앞에 부사로. 그래서 A하고 B가 전치사 가능합니다. 근데 opposite 맞은편에 반대편에 among 뭐뭐들 사이에 당연히 쇼핑센터와 마켓 스트리트 같은 위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의 위치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opposite이 답이 되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몽은 늘 복수 명사를 끌어요. 어몽은 뭐뭐들 사이에라고 해서 복수를 끄니까 복수 명사가 아니면 답으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문제 같이 보여도 품사부터 구별하시고요. apart는 혼자 쓰면 부사, apart from이 돼야 전치사입니다. nearby는 같이 쓰면 형용사, by가 떨어져야 전치사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정답을 그거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130번 문제를 풀 건데요. 130번에 ABCD 보기를 보니까 GE, ER, D, BE 뭐야? 모르겠네. 그러네요. 어렵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빈칸에 들어갈 품사의 성분을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빈칸 앞에 인터내셔널이 I가 대문자다 보니까 일반 형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가 크게 대문자로 써져 있던 것들은 고유명사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품사든 간에 명사밖에 안 돼요. 최종 결과가 이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이름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released가 보이죠, 여러분. ed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버릇을 오늘 당장 고쳐요. 왜냐면 ed로 끝나는 건 pp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ed로 끝나는 거 바로 뒤에 by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아니고 by가 있잖아요. 뭐를 release인지 목적어 없고요. 그럼 얜 pp예요. 동사가 아니고 이 financial figures를 꾸며주는 pp일 뿐이에요. 동사는 보통 뭐를 release한지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pp구나. 그럼 결국에 마침표가 찍히려면 내가 동사 넣어야 되니까 이것들은 싹 다 동사구나. 실제로 ze로 끝나면 동사예요. organize, 조직하다, 기획하다. ponder, 굉장히 곰곰이 생각하다. 아주 사력 있게. correspond, 일치하다, 상응하다. subscribe, 구독하다. 파이낸셜 피겨인데 요 회사에 의해서 발표되고 이제 제시되고 공개된 파이낸셜 피겨에 따라 이런 파이낸셜 피겨 내용들은 빈칸도 expenses from the month of July 7월 달 지출 경비 내역하고만 빈칸. 뭐야? 무슨 얘기야? 부사라고 하는 성분은 동사를 꾸미지만 문법적으로는 중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부사는 이거저걸 다 꾸미지만 있으나 마나한 애예요, 사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를 없는 셈 치면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목적어 expenses 그거 하나 바로 못 끌어서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필요로 했어요. 빈칸 바로 뒤에 to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to가 필요한 동사, 자동사를 골라야만 해요. correspond to, subscribe to의 싸움입니다. 다시 correspond to, subscribe to. 그래서 동사 주변에 부사가 있더라도 그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으면 목적 끌기 전에 전치사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타 동사 구별이 필수입니다. 근데 correspond to는 일치 상응하는 거고 subscribe to는 구독하는 거죠. 그지? 근데 일치 상응한다는 얘기가 맞겠지. 이거의 피겨는 이 내용하고 일치한다. 이게 맞는 거지. 빈칸 뒤 expense가 지출 경비인데 그걸 구독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correspond to, react to, respond to 이런 식으로 아무 동사나 to랑 붙는 거 아니다. 자동사, 전치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orrespond는 with도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제 파트 7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은 워낙에 짜증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대비 특강에 묘미가 있으실 것으로 보아 파트 7의 단일 지문 하나와 삼중 지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셔야만 강사의 설명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풀어보신 다음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할 건데요. PPT 화면이 이렇게 똥똥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푸셔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집하고 좀 다르게 눈에 보기가 좀 정신이 없겠지만 보신 다음 대략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길인지 보시고 강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파트 7 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난 없죠? 되게 길죠? 한 번의 실력 향상이 불가능한 파트입니다. 절대적으로 실력 향상이 바로 눈에 띄게 엄청나게 일취월장 불가능해요.
paraphrasing 정리는 생명수와 같아. 어휘가 뜻이 조금씩 바뀌어. 지문을 아무리 빨리 다 읽어도 보기에서 그 지문에서 내가 읽었던 단어가 냅다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돼서 나오는 현상. 이렇게 단어가 교체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결국에 다 읽고 미친 듯이 읽고 문제 읽고 대입해보고 난리를 쳤지만 이 어휘가 이 어휘의 뜻이다라는 걸 모르시면 아우 이거 뭐지 딴 내용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휘와 그래서 동의어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늘 제자리 걸음인 파트입니다. 하루에 한 지문만 풀더라도 모의고사로 막 풀어 제껴서 시간에 들어가야지. 아유 시간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읽는 정독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휘에 제 표현된 부분 이 패러프레이징을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문을 풀고 리뷰를 하시더라도 노트에 따로 별도로 내가 맞춤 문제라도 이게 지문상에서는 이 단어였는데 이 단어로 바뀌었네. 동의어 정리 필수입니다. 이중이와 삼중이에 더욱 신경을 쓰되 요약해서 읽자. 우리 이중이와 삼중이에 더욱 신경을 쓰되 요약해서 읽으십시다. 이중, 삼중 지문. 질문 자체도 중요해요. 질문이 3개에서 5개까지 딸리죠. 2개 딸릴 때도 있고요. 독해는. 근데 질문 자체에서 요구하는 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문을 요약해서 읽으면 더 빨라집니다.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싶은 걸 누군들 못하겠어요. 다 그러고 싶어요. 완벽히 읽어야만 해요. 사실은. 어디를 읽어놔도 결국에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읽어도 나머지 문제가 떠거지가 남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결국에 또 읽어야 되는데 읽을 거면 처음부터 다 읽지.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이론적으로 맞지만 그게 마음대로 굴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문을 요약해서 읽게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가뜩이나 지문 개수가 많은 다중지문은요. 이중과 삼중 지문은 종이값이 아까워서 지문이 붙는 게 아니라 두 지문을 같이 봐야만 나오는 교집합의 문제를 빼는 두 지문 연계형 문제였습니다. 그 연계형 문제는 그만큼 고생의 결실이다 보니 감점폭과 가산점폭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형 문제는 틀리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연계형 문제가 어느 문제인지 난 모르는데 그렇죠. 미리 예상 못하죠. 연계형이라고 해서 홀로그램 스티커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 스티커 안 붙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연경이 내가 뭔지 모르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풀다 보면 그런 감이나 촉이 생기지만 그래도 두 지문 연계형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중과 삼중이는 신경 써서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시험장 가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단일 지문보다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먼저 풀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글의 속성은 반드시 화학하세요. 글의 속성은 네모 박스 안에 독해 주문이 나오기 바로 위에 써져 있습니다. 글의 속성 화학하는 게 1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독해, 논술 시험 같은 거 보신 적 있는 분 계시면 아실 거예요. 모든 글은 서론과 결론이 가장 임팩트가 세고요. 각 문단의 첫 줄이 매우 중요한 정보의 헤드라인성의 느낌을 갖고 그 뒤에 나오는 짜글짜글한 내용들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과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를 먼저 읽어서 스토리라인을 꽉 잡아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합니다. 다중지문에서는 숫자와 고유명사 같은 것이 큰 역할을 한다니까 그것도 같이 키포인트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단의 첫 줄과 각 문단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와 고유명사 글의 속성 확인 그리고 질문도 중요하지만 지문의 요약법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리뷰할 때 동의어로 교체된 단어는 동의어끼리 정리.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공식 실전서에서 발췌된 문제지입니다. 그런데 단일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72에서 75번.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거는 지금 PPT 화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락된 거로 보이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questions 172에서 175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refer to the following article 이런 식으로 글의 속성이 위에 여기 써 있을 겁니다. 상단에. 이 상단의 글의 속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는 광고글 이런 식으로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지문을 풀기에 이전에 72, 73, 74, 75 문제가 4문제가 있어이다만 그러면 4문제를 풀 때 잠깐만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 What is indicated about the self-storage unit? self-storage unit 키워드. 자 A, B, C, D 보기. Winter, same level, security camera, height. 자 찾자. 읽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 보통 이렇게 풉니다. 어느 강사에게 어느 수업을 들었던 일반적인 분들의 가장 많은 포션은 문제를 먼저 하나를 읽고 뿅 넣어서 찾고 A, B, C, D에서 또 넣어서 찾고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딴 거 또 읽고 이 문제 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 때 또 이거를 다 읽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옆사에 봤을 때 완전 자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지문을 먼저 읽긴 하는데요. 문제가 4개가 딸려있을 때 문제 4개를 다 외우기도 힘들고 한 문제씩 풀자니 버퍼링 장난 아니고 읽은데 또 읽어야 되고 너무 짜증나거든요. 근데 제가 답 마킹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순서에 너무 케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순서보다 중요한 건 속도과 정독입니다.
이렇게 1, 2, 3, 4번의 위치를 고르는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옵니다. 토익의 8-7에서. 근데 다운편에 명제 문장을 준 다음에 그 명제 문장을 넣을 자리를 고심 끝에 고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 지문은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 제 수업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발 먼저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이 다운편에 있는 명제 문장을 읽게 되고요. 이 명제 문장을 넣을 자리가 1, 2, 3, 4번이 어딘지 독해 지문에 이렇게 딱딱딱 번호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이 문장을 넣을 거면 내가 흑마법 부리지 않고서는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변을. 그래서 주변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 살짝 양옆을 읽게 되죠. 그 자리가 있는 번호표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양옆을 살짝 읽다 보면 그걸 통해서 다른 문제의 정답이 나와버립니다. 다시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하지 않아도 다른 문제의 정답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나왔을 지문에만요. Should you choose to be placed on one, we will contact you as soon as a space is vacated. Should you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왔는데 물음표도 아니고 이거 도치입니다. 짜증나게 명제 문장 자체가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주어보다 앞으로 조동사가 나오는 도치는 사실 if가 들어갔던 문법에서 if you should라고 하는 문장에서 if가 사라지고 should가 앞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원래 if는 지가 사라지고 그 앞에 조동사의 일부를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조동사가 앞머리에 위치한 문장에서 조동사는 별 뜻이 없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원에서 그 원이 숫자이든 뭐든 간에 뭘 받아쳤든 그거에 선택하게끔 놓여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뒤에 we will contact you 연락을 드릴게요. As soon as a space is vacated. 공간이 vacated 비워지는 대로 비워지자마자 연락드릴게요. 근데 비워지자마자 연락하겠다. 요 말이 어디에 위치해가 이런 얘기예요. 문장을 읽을 때는 앞과 끝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길어질수록 너무 걱정하고 쫄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 끝을 잡아야 돼요. 선택해라. 비워지는 대로 연락 주겠다. 요게 어디 들어갈까? 유추해 보겠습니다. 1, 2, 3, 4번 자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든 이 다운편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려면 얘 문장 뒤에는 부연 설명이겠지만 얘 문장 앞에 들어갈 위치의 문장이 적어도 뭔가가 꽉 차 있거나 뭔가 지금은 현재 뭔가 거기가 들어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비워지는 대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애초에 비어있으면 비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 비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 그 공간은 뭐가 차 있거나 그 공간이 이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괜찮죠?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저는 1, 2, 3, 4번 위치 있는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문장을 넣기 위해서는 앞뒤를 살짝씩 읽을 수밖에 없죠.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1번 자리 앞에 보니까 우리 Blakely Self Storage에서는 우리는 보장한다. 가장 편리한 개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선사한다. In Brownsburg 지역에서 clean and 깨끗하고도 safe 안전한 환경을 all your storage needs 너의 모든 저장 욕구와 요구사항 이것을 충족해주면서 공간이 비는 대로 연락드리겠어요. 이게 1번 후보. 2번 후보. 바로 앞에 we offer a wide range of unit sizes. 굉장히 다양한 유닛 사이즈를 제공을 하고요. Virtually any item you may want to store. 네가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싶을 만한 아이템 어떤 거든 거의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크기에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그런 유닛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every unit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닛 단지와 창고는 전부 다 ground floor에 위치해 있어요. ground floor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이란 뜻이에요. 지상층 1층. 다 1층에 싹 다 몰켜 있어 1층에. 그거 사이에 비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3번 후보. 3번 후보 앞에 보니까 블레이클리하고 이용하면은 무빙 하는 것도 되게 편해요. 무빙이 굉장히 편해. Our facilities. 우리 시설들은 트럭 중에서도 20m가 길이가 되는 엄청나게 뚱뚱하고 큰 트럭도 든다 우리는. 엄청 뚱땡이 트럭도 든다. 그 사이에 비게 되면 연락드릴게. 4번. 뒤에는 말이 없어.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앞에 내용을 봤을 때 We maintain waiting list. 대기자분들 리스트를 받고 있어. 그걸 유지합니다. 저희는 대기자 리스트는 어떤 분이냐면 whose desired 원하시는 유닛 사이즈가 현재 규모가 그 규모의 유니트가 현재 unavailable.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거나 차 있어서 안 돼 있는 경우에 웨이팅 명단 받아드립니다. 명단 받아놨다가 일단 비게 되면 연락을 바로 드리니까 저희가. 4번이군. 앞에가 꽉 차 있거나 앞에가 이용 불능하다라는 느낌의 available이 들어가야 지금 현재는 다른 이가 비집고 있다라고 해석이 들어가야 그래야 그 뒤에 문장이 비게 되면 연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 근데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이따가 우리가 마킹하더라도 일단 확실한 건 지금 1, 2, 3, 4번 앞뒤를 통해서 읽은 내용이 뭔 줄 알아? 1번 자리 앞에서는 지네가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이 얘기 아니야 요약하면. 근데 2번 자리 바로 앞에는 굉장히 유닛 사이즈 종류가 range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이 2번 자리 뒤에서는 모든 유니트는 근데 종류는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지만 다 ground floor 1층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3번 자리 앞에는 moving이 씌워질 거다. 왜냐면 우리는 이 유니트 단지 안에 건물 안에 애초에 20m짜리 기럭지에 엄청나게 큰 트럭까지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이걸 읽었지. 이게 뭔 도움이 되냐고? 셀프 스토리지 유닛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겨울에 난방이고 뭐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네 어쩌네. 높이가 5m가 되네. 이걸 읽었어요? 안 읽었죠. 근데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They are all located on the same level. 에서 레벨이 단계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층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은 층에 위치해 있다. 맞아요. 아까 2번 자리 앞에서 모든 유닛은 다 ground floor 1층에 위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읽려고 하다 보면 딴 문제가 정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읽은 내용은 사비 스킬이 아니고 분명히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왜 그거를 갖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읽은 내용이 있잖아 분명히. 다만 그라운드 플로어에 다 있다는 게 세임 레벨로 바뀐 것뿐이지.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요. 단어 교체. 자, 그 다음에 Blakely Self-Storage가 뭘 하는가? Make moving easier. 무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3번 자리 앞뒤서 읽었지. 무빙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 말로 해놓고 20m 기력지까지 되는 엄청나게 큰 트럭도 들어오니까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옮기는 게 쉽지. 트럭도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A, B, C, D 보기 중에서 트럭의 동의어는 화물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무빙 컴퍼니 이사 회사를 추천해 준다든지 다른 브랜치 지점으로 트랜스퍼리 된다든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기본적으로 차량에 들어가죠. 트럭은. 근데 20m 길이의 트럭이니까 완전 큰 차량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까지도 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이 문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대로 푸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넣는 위치 넣기 문제 먼저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걸 버텨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트럭하고 비클마저도 동의어로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공부 방법은. 자, 그 다음에 What is featured on the company website? 회사 웹사이트에 뭐가 있는가? 아직 못 읽어서 모르겠어요.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좀 이따 풀 거고요.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세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죠. 요거 한 문제 풀려고 했다가 1개의 문제에서 3개의 문제 정답이 나오는 거. 이게 시간 단축의 힘이죠. 자, 이제 나머지 문제 하나는 이 문제를 읽어야겠지만 다 찾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를 찾는 게 좋습니다. A, B, C, D 보기를 찾는 것보다는 질문에 있던 특정 단어를 이렇게 떨거지 남은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웹사이트를 찾으려면 웹사이트는 연락이나 접속의 수단이죠. 연락과 접속의 수단은 하단 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독해 지문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쪽과 끝쪽의 문단을 잡아서 보셔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뭐뭐뭐.com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full range of unit size 볼 수 있고 vacancy 비어있는 유닛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 비어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 vacancy로 비어있는 그런 유닛에 대한 리스트 목록하고 testimonials는 고객들의 후기글, 추천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price information 가격의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74번의 정답. 회사의 간단한 연역 그딴 얘기가 어디 있었어?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가상 투어 가상이란 뜻 가상 투어 뭔 얘기야 지금. 그리고 보기 뒤에 exclusive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 디스카운트 쿠폰 이런 얘기 없었어. 가격에 대한 정보는 준다 그랬지 쿠폰 준다고 안 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list of available units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유닛들. 근데 이것이 아까 지문 내에서는 vacancies 로 나왔다. 이런 식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독해 지문 하나를 풀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가져오니라고 나도 진짜 어려운 거 찍었어. 그래서 그 공식 실전서 중급 편으로 제가 인강 인터넷 강의 우리 YBM 넷에 들어간 게 있죠. 근데 거기서 이걸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 인강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안 달았던 것 같아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시고자 갖고 왔지. 근데 이게 지금 PPT 화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영 관련 요약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나 너무 싫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또 풀기 싫어 줄게. 여기 되게 더워요 스튜디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세로로 쫙 길게 써져 있는 거 약간 신문 같지 않아? article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article 너무 싫다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여기 써져 있진 않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써져 있어요. 여기 골뱅이닷컴 보여? 골뱅이? 이메일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웹페이지인가 보다. 웹페이지 같은 거에서 나오는 요약 내용인가 보다. 미치겠다. 3중이군. 지문이 3개야. 근데 지문이 3개인데 이 3문에 딸려서 문제가 5개야. 근데 이 5개 문제를 다 하나하나 풀기에 정말 토할 것 같지. 근데 또 확실한 거는 5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두 지문 연계해서 위아래 지문 같이 봐야 되는 게 PC 나온다. PC. 다 못 읽어. 다 못 읽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어느 지문에서 나오는지 몰라. 더군다나 아티클은 난이도가 높아. 단어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기본적으로 아티클은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다 읽는 사람보다 그래도 빠를 거니까 우리가. This report, 이 보고서는 documents, 문서화시켜서 알려준다. Result, 결과를 a study conducted by the Center for Management Development and Assessment, 짜증나, 줄여서 CMDA, CMDA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실시가 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이 리포트가. 근데 CMDA 자체가 Vaughan Techniques, Vaughan Biotechnics, Vaughan Biotechnics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신한다라는 건 어차피 같은 속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CMDA가 Vaughan Biotechnics를 대표하고 대신했다는 거는 Vaughan Biotechnics 자체가 CMDA의 한 분신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이런 느낌의 on behalf of가 나오면 급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속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짜증 확 나네요. 이 문단의 마지막 줄까지 읽기 만약에 너무 부담감이 되고 너무 많이 읽어서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각 문단의 첫 줄 위주라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 읽으면 금방 까먹어. 그럼 첫 줄이라도요. 자, 두 번째 문단 첫 줄. The responses of human resources directors. human resources 줄여서 HR, 인사부서의 디렉터, 이사들의 응답이 사실 그 사람들의 답변과 반응이 illustrate, 묘사하고 기술하고 알려준다. The current state of affairs에서 state of affairs는 상황. 현황, 현재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사람들의 답변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현황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다. Since, 왜냐하면 they are responsible for, 이분들께서 ensuring that employees have ample training, 직원들이 완벽하게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를 잘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보장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In addition to providing in-depth coverage of these and other findings, 이런 것들이나 다른 결과를 갖다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this document, 이 문서는 contains a series of recommendations, 일련의 여러 가지 권고와 추천 사항을 담고 있다. Will be carefully studied by government officials for possible implementation. 이거가 이제 추천이 되고 권고가 들어갔을 때 가능하면 implementation, 시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권고 사항도 담는다. 토할 것 같다. 안 읽을 수도 없고. 근데 다 읽은 것보다 낫지. 그나마 여기는 버렸잖아. 그나마. 줄이면 이 보고서 내용은 CMDA, Vaughan Biotechnics, 거기서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 그리고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체는 Human Resources의 부서의 이사님들. 그분들이 이 현황에 대해서 대표하시는 분들인 게 이분들이 직원의 트레이닝을 담당하셔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서에는 추천 내용과 권고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메일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세 지문 중에서 제 마음대로 두 지문을 먼저 읽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 기억력이 되게 좁쌀만해. 세 지문까지 다 읽으면 나 진짜 까먹어, 솔직히 말하면. 강사라도 까먹어. 그런데 이메일인데 얘가 얘한테 보냈네요. 이메일 발신자 정보는 봐야 되거든요. 썬더 씨한테 보냈어요. 쌀마가요. 근데 썬더라고 쌀마가 Vaughan Biotech라고 해서 같은 기업이군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같은 기업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상하관계는 모르겠지만 아까 Vaughan Biotech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문에 아티클 상에서 위치했었던 CMDA랑 연계된 거기죠. 내용을 보니까 안 읽은 거 있다. 이거 꼭 읽으세요. 이메일은 발주자 정보뿐만이 아니라 글 쓴 날짜나 글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제목 자체가 call suggestion,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 냄새가 나냐고요? 과정에 대한 제안이죠. 추천 제안, suggestion의 동의어가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 할 수 있다라는 말 끝에 누가 recommendation 한 거 같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썬더스 씨, 제가 코र्스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suggestion 목록에 넣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도움이 돼요.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걸 좀 넣어서 매니저들도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소셜미디어 뒤에 또 나와. 이런 토픽을 다룰 수 있는 소셜미디어 또 읽고 있어. 결국에 얘가 추천한 내용, 이 글의 압축은 앞과 끝 위주로 읽어봤을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나 그런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간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나 풀리나. 안 풀리면 스탑하고 마지막 질문도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CMDA가 왜 정보를 Directors of Human Resources로부터 얻는가? 아까 Human Resources의 이사님들을 우리가 분명히 두 번째 문단 첫 줄 아티클에서 읽었었습니다. 아까 Human Resource 이사님들이 갖다가 왜 필요하다는지 기억나요? 여기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게 Human Resources 언급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포지션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이다. 혹은 보기 B처럼 승진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과 자격 요건을 판단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 아예 고용하는 입장에 있다. 근데 보기 C는 직원들한테 러닝 학습의 기회. 러닝 학습이니까 뭔가를 배우는 걸 다른 말로 트레이닝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에 정답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하고 트레이닝이 또 바꿔치기 된 거, 또 단어가 바꿔치기. 괜찮죠?
그 다음에 CMDA 스터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1월에 완성됐다. 매년 실시가 된다. 슈퍼바이저들의 기준이었다.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배부가 되다. 못 풀겠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직 못 읽은 내용이에요. 몰라요. 그 다음에 What most likely is a recommendation the CMDA made to Vaughan Biotech. 내용은 헷갈리는데요. CMDA가 아까 Vaughan Biotech를 대표해서 그곳을 대신하여 뭔가 연구를 실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Vaughan Biotech의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두 번째 이메일의 내용에서 아까 분명히 이메일의 제목이 Course Suggestion. 그죠? 어떤 수업 과정에 대한 제안이었죠. 그래서 suggestion이 recommendation 동의어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동의어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course suggestion을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죠? 뭔가 새로운 타입의 코र्스를 갖다가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수업이 기본적으로 저거였어요. 소셜미디어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을 줄여라. 돈 좀 줄여라. 그럼 아니면 여자 슈퍼바이저 좀 늘려라. 성별을. 조금 더 많은 미팅을 하자 좀 이게 아니라 콜스의 타입을 갖다가 조금 들을 수 있는 걸 다른 걸 하나 해보자. 뭔가 윗사람들인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이 뭔가 조금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수업을 추천한 거였어요. 다양한 단어가 약간 바뀌었어. 질문의 내용도 약간 헷갈려. 그러나 정답은 B로 나와집니다. 괜찮죠? 이거는 커버리라고 하는 어휘의 동의어를 찾기 문제예요. 커버리라고 하는 어휘의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요. 이메일에 있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에 있는 커버만 찾아서 동의어를 한번 떠보죠. 자, 아직 안 푼 문제도 있으니까 마지막 지문도 안 읽었고요. 자, 여기서 커버를 먼저 찾겠습니다. 커버리란 단어는 네 번째 줄 여기 위치해 있어요. 커버리 토픽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토픽은 주제니까 주제를 커버한다는 건 책 표지가 아니라 주제를 뭐 한다는 거겠어요. 그 주제를 다루다라는 뜻이겠죠. 주제를 다루다. 주제를 다루다. 그거 하나 알았고요. 자, 이제 좀 이따 풀 거고요. 그거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요거 풀겠습니다. Supervisor Training Program now available. 자, 이제 Supervisor Training 프로그램이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길죠? 다 못 읽어요. 기본적으로 지문이 촘촘하게 나올수록 처음에 서론과 끝에 결론 부분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HR의 디렉터 이사인 라이언 썬더스는 이 글의 수신자기도 합니다. 이메일 수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HR 부서의 이사구나 이것도 알게 된 거죠. 라이언 썬더스가 공개하는 새로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개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리디자인된 프로그램은 사실 Inquiry carried out last January. 지난 1월에 carried out 실행이 되고 실시가 된 Inquiry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Inquiry 하면 무슨 뜻이 떠올라요? 질문과 문의사항밖에 안 떠오르죠. Inquiry는 study의 동의어입니다. 연구란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왔던 스터디가 세 번째 질문에 인quiry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질문이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거 하나 더 추가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는 1월에 수행이 된 연구입니다. 괜찮죠? 처음에 두 제줄 읽으면 서론이 마무리가 되고요. 끝에 두 제줄 읽겠습니다. 끝에 두 제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Using social media를 이용하기로 했다. 옷을 읽었는데 아까 두 번째에서 소셜미디어를 누가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HR의 부서의 이사님이신 썬더스에 의해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최종 결과에 나오는 웹사이트 내용에 소셜미디어 수업이 열렸다는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풀 수 있는 두 번째 문제 CMDA 스터디는 곧 CMDA inquiry. 이거는 어휘끈이 짧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매년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1월에 실시가 되었다. 이거 맞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의어를 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커버의 동의어 맞출 건데요. 커버의 동의어가 아까 동사로서 토픽을 뒤에 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 B, C, D 보기 중에서 account는 계좌인데요. 동사 account는 for 붙으면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픽을 설명하다가 되고요. guard against는 경계하다, 보초수다. 토픽을 경계하는 게 되고요. placed over는 위쪽에 그냥 놓여진 거예요. 어떤 공간적으로. 그럼 토픽이 놓여진 거로 해도 되고요. concern with는 그것에 뭔가 관련되거나 다룬다는 느낌의 관련성의 느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픽에 관련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주제성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be concerned with가 돼요. 이런 거 어휘끈이라 짧아서 힘들어요. 더 읽어도. 그죠? 자, 95번 한 문제 남았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이메일 발신자였어요. 수신자가 HR 부사의 이사님이신 썬더스 오빠였고요.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직원들 사이에서 바글바글 인기가 많다. 그리고 보기 C처럼 이 사람은 CMDA에서 제공한 리포트를 읽었다. 보기 D처럼 이 여자가 생각하기라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쓴 글 자체는 제안이었고요. 그 제안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거였는데 최종 결과 웹사이트 내용이 마지막쯤에서 소셜미디어가 통과가 돼갖고 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HR 디렉터 이사님한테 제안했던 내용이 수락이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독해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독해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나
여전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독해지문 읽을 때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앞과 끝 위주로 지문을 먼저 요약해서 읽으시고요. 지문에 발수신자 정보가 필요한 이메일은 발수신자 정보와 글의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먼저 유추하시고 그다음에 각 문단의 첫 줄과 글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먼저 읽은 내용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를 조금 더 익혀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읽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요 파일은 이제 RC 파일이 끝난 거고요. 이제 LC 영상도 클릭하시면 LC 파트 2하고 4에 대한 팁이 들어갈 겁니다. LC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같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